네, 안녕하세요. 김브라더스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고급 정보를 공유합니다. 김브라더스. 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대장으로 병력을 한 26명 정도 관리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점장이다 보니까 밑에 지점 한 50명 정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항상 관리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한테 들었던 말이랑 저희 업에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 뭘까요? 뭐다? 야, 형아 너 그거 했니? 아 맞다. 태준아 너 그거 했니? 아 맞다. 우리가 처음은 이해할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지, 까먹을 수 있지. 근데 두 번째에서 했니? 아 맞다. 이러면 세 번째 일을 시킬까 안 시킬까?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보험업은 특히나 금융업이기 때문에 돈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였습니다. 신뢰. 이 신뢰는 사소한 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뭐라고요? 신뢰가 쌓이고 안 쌓이는 것은 큰 약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사소한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맞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서, 놓치는 게 없기 위해서 스케줄러를 적어야 됩니다. 사소한 걸 다 적어야 돼요. 스케줄러.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 스케줄러가 성장했던, 우리는 항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오늘보다는 내가 성장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성장했던 제 스케줄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나서 26살 때 썼던 제 스케줄러 양식입니다. 한 페이지에 2주간의 주간 일정이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막 주황색으로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날 만난 사람들을 색칠했어요. 색칠해 놓으면 내가 이번 주에 몇 명 정도 만났구나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저의 액티비티 양, 사람 만나는 액티비티 양에 대해서 주간에 파악할 수 있었고, 어쨌든 처음 받은 양식은 기존의 선배님들이 쓰고 있던 양식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색깔을 벌써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시나요?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가끔 보면 정말 패고 싶은 애들 나오잖아. 백종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의 최고라고 하는,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수많은 성공하는 통계와 경험치와 데이터로 갖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자기의 의견을 막 피력하는 거 보면 환장하겠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변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근데 장점이 뭐냐, 저는 꾸준하게 잘하는 걸 잘하고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잘하고, 저는 수용성이 되게 좋아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요. 숨 쉬는 것도 똑같이 따라하죠.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어쨌든 보시면 선배들 양식 그대로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마스터 하고 나서 이제 저만의 양식을 좀 바꿨어요. 막 색깔도 들어갔죠. 색깔도 넣고 여기 보이시는 요 표도 없어졌어요, 그죠? 이것도 지워버렸어 제가. 저한테는 안 맞아서 1년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차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아예 한 페이지에 일주일치의 스케줄표로 좀 더 바꿨습니다. 뭐 3P 바인더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단순화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녹색은 물론 뭐다? 제가 만난 사람들을 체크한 겁니다. 많이 만났네요, 한 주에, 그죠? 이거는 2017년 12월 마지막 주, 그 주에 스케줄러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막 글자가 적혀 있잖아. 이게 뭐냐면 2017년도 1월에 제가 2017년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목표와 직장에서의 목표와 가정에서의 목표, 버킷리스트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마지막 주에 한번 적어봤어요. 이미 된 것처럼. 다 정성을 들여서 이거 이루자라고 생각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자, 2017년 12월 31일은 무슨 요일이었다? 우리 귀인이 나타나는 일요일이었네, 그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12월 3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자, 일단 물어서 꼭 챙겨드릴게요. 월요일입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올해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처음 계셨어요. 왜?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올해 마지막까지 생각하지 모르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올해 2018년도 1월에 시작이 될 때 이 12월 31일 걸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꼭 뭘 적어놔야 된다? 달성할? 아니 목표에 대해서 달성할? 달성할? 마감 기한!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언제 달성하겠다는 마감 기한이 제일 중요해요. 2018년도 제가 올해 목표를 줬고 64가지를 줬고 그걸 내가 언제 몇 월 달에 달성하겠다는 그 달에 그 주에 다 적어놨다니까 저에게. 이때쯤이면 달성해야겠다. 그리고 매일 보는 거예요. 며칠 남았지? 그렇게 해도 그때 될까 말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응?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그 주에 적는 거야. 전 매일 봐요. 달성해야 돼요. 그리고 달성했을 때 나를 위해서 줄 선물을 저는 거기다 딱 붙여서 갖다 놨어요. 제가 영업할 때는 이제 지금은 철이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철이 없을 때는 막 차를 계속 바꿨어요. 저를 위한 물론 이제 사치는 아니죠. 보상 심리로 제가 원하는 차 좀 무조건 가가지고 시승을 해보고 차를 딱 찍은 다음에 그 스케줄러에 붙여놨어요. 이때 사야겠다. 나를 위한 선물로 3W 50주 했을 때 차 줘야지. 딱 매일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위해서라도 내가 뛰게 돼. 그렇게 해서 항상 목표를 현실로 이뤄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꿈에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를 언제 달성하겠다고 날짜를 반드시 정해요. 그리고 그 주에 이미 적혀 있어요. 스케줄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다. 그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될 확률은 더 낮아지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앞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눠드린 양식 똑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목표 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이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단위는 주단입니다. 주단위, 그죠? 일주일.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 내가 이번 주 달성한 3W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로 관련된 가장 최소 단위는 주다.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번 주의 그 결과, 목표에 대한 결과치를 적는 란이 있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주간 해야 할 일, 주간 주요 실시사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일별로 이벤트 할 일,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연필로 적었으면 좋겠다. 나눠드린 스케줄로. 왜냐면 이제 계획은 항상 수정되니까, 그죠? 그래서 볼펜 이런 걸로 적으면, 그죠? 깨끗하게 적지 못하니까 샤프나 이런 연필을 활용해요. 지우개를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서 보면 볼펜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부터가 수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방법, 시간 관리에 달인이 되는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자, 일마감입니다. 최소 단위는 뭐다? 하루다. 일주일보다 더 쪼개면 뭐가 되나? 하루다. 그리고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하루 마감을 하는 건데 일마감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의 스케줄이 다 끝났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제 조건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 상담이 마치고 항상 11시, 12시에 끝났어요. 상담 밤. 그럼 제 차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 제 차에서 스케줄을 꺼내놓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스케줄을 꺼내놓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이번 주에 영어 공부를 뭐 4일 하겠다 이거예요. 운동은 내가 이번 주에 3일 운동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각 중요한 이벤트 해야 할 일 실시사항 이렇게 적어놨는데 각 이벤트별로 제가 여기 보시면 네모칸이 쳐져 있잖아요, 그죠? 각 이벤트마다 제가 앞에 이제 네모칸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X가 안 돼 있는 것보다 아직 내가 실행을 안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인간인지라 이번 주에 머리를 파마하기로 했는데 파마를 못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주 할 일에 적으면 되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저만의 팁은 뭐냐면 여기 주간 주요 실시사항 적는 날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일요일 날 적어요. 일요일 날 한 주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결과치를 여기다 적어. 여기는 이제 계획이었잖아요. 여기는 내가 이번 주에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결과치들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그러니까 저는 스케줄러를 볼 때 요거만 보면, 주차별로 요거만 보면 중요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니까 여기. 여긴 계획이지만 이게 결과잖아. 팩트. 이해가세요? 저는 여기는 언제 적는다?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거예요. 평일에는 일요일날 여기다 적어요.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지, 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 결과치를 적고요. 나머지 뭐 해야 할 일, 뭐 이벤트 이걸 여기다 적어야 돼요, 저기다 적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적고 하시면 돼. 나머지는 이해되시죠? 할 일이나 뭐 중요한 이벤트 이걸 여기다 적어야 돼, 여기다 적어야 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다가는 일단 적고 실행해서 X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만 결과치를 적는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하루 마감하면서 제가 저만의 또 나름 하는 게 뭐냐면 막 V 표시가 돼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연필로 이제 체크하는 거야. 아, 해야 할 일 다 끝냈고 클리어가 될 때마다 저는 이렇게 V 표시를 했던 거야. 또라이 같나요? 그래서 오전 클리어, 오후 클리어, 저녁.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케줄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V 표시 돼 있죠? 밑에 보시면은 사인인 거예요. 결제. 오늘 하루에 대한 저의 결제예요. 사인한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았어. 결제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자, 하루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포스트잇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포스트잇. 자, 오늘이 만약에 일요일이야. 그럼 내일 무슨 요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 스케줄을 딱 펴보니까 제가 이미 막 적어놨을 거 아니야. 일정들이 미리면 적어놨을 거 아니야. 이 스케줄러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어. 저는 이게 내일 일정인 거죠, 이게. 저는 포스트잇.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흔한 포스트잇에 이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 포스트잇에 내일 일정을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은 간단합니다. 그냥 연필로 적는 거야. 딱딱딱. 칸을 4줄로 나눈 다음에 오전 일과를 저기다 적고,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다 오후 일과, 세 번째 칸에 저녁 일과를 적고요. 맨 밑에는 제가 전화해야 될 거리에 대해서 적습니다. 맨 밑에. 맨 위에는 숫자 25, 16이 적혀 있는데 이건 뭐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디데이입니다. 아, 이번 달 마감이 25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아, 내가 강의가 16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거예요. 제 목표에 대한 항상 디데이를 좀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왜 내일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한번 기록을 직접 적는 게 중요할까요? 요새 막 어플도 막 많아가지고 그냥 딱 보면 막 딱 돼 있잖아. 되게 편하게. 근데 저는 그런 거 강추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해주고, 사람이 뇌를 쓰려면 기록을 해야 돼. 써야 돼. 글쓰기를 못 따라가. 이게 써야 돼. 근데 이거 왜 써야 될까? 내일 일과를 제가 왜 적어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 내일 오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오후엔 이런 게 있구나. 잠깐만, 내가 내일 지점 미팅 할 때 놓친 게 뭐가 있었지? 뭐 했어야 되는데?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더 적게 돼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것과 안 들인 거, 내가 여기다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일 제 일과가 달라진다니까. 나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내가 내일 실행할 거니까. 이해 가세요? 놓친 건 없는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막 별표도 치고, 내일 내가 하루 동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별표를 칩니다. 딴 건 몰라도, 딴 건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미리 적어보면요, 미리 살아보게 돼. 내일 일과에 대해서 안 까먹어. 저는 포스트잇에 적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제 알람도 미리 맞춰놓고, 내일 일정에 대해서 10분 전마다 알람을 미리 다 맞춰놓습니다. 저는 세팅을 합니다. 실제 사례예요. 제가 포스트잇에 적은 거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간대로 적어요. 쫙쫙쫙 적어보고 각 이벤트마다 내가 놓친 게 없나, 내가 해야 할 게 없나 쫙 적는 거예요. 맨 밑에다가는 뭐 적는다? 전화할 사람. 맨 위에는 디데이.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자기 스케줄 적어보는 거야. 기록을 하란 말이야. 기록하면서 점점 내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정성을 쏟으시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놓치는 게 없단 말이야. 자,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제가 딱 출근했어. 월요일날 출근했어. 뭐만 보면 돼? 저희 비서는 뭐야? 포스트잇이잖아. 포스트잇이잖아. 저는 지금도 여기 스케줄에 포스트잇 붙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궁금할 때마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일과가 뭐였지? 이렇게 보는데, 출근을 해서 자, 제가 뭘 하냐? 실행을 할 때마다 저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실행을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요. 자, 사람이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실행을 하지 않을까? 또 과학적으로 부담돼서 부담을 느껴서요. 부담. 책을 선물 받았어. 그거 바로 읽나요, 여러분들? 읽자. 또 이렇게 두꺼워. 그럼 어때? 일단 읽기 전부터도 어때? 부담스럽단 말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누가 이게 알려줘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영업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 많은 노하우를 쌓인 건데, TV나 막 강의 이런 거 듣고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뇌한테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달성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계속 치면서 다음으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아,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동그라미 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운동이에요. 그죠? 운동. 그것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제가 하고 오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제일 하기 싫은 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달성할 때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계속 클리어 나간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내일이나 그 다음 주로 미루게 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음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자려고 누웠어. 아직 하루 마감이 안 끝났어. 자, 자려고 누웠어. 이거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마감이었다면 지금 온라인 마감이야. 온라인 상에서 내가 나의 소통 마감을 하는 거예요. 침대 마감이라 해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거니까 메모장에 달아. 저는 항상 해야 할 일이라든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메모장에 적잖아요. 기록하자. 안 그러면 잊어먹으니까. 저도 메모장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었나? 안 한 거 없나? 안 적은 거 없나? 이렇게 확인합니다. 메모장에 들어가서.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막 메모장 가보면 막 엄청 많이 적어놓은 거야.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빨리 실행하고 지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메모장에 항상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실행해버리고. 어쨌든 메모장을 확인한다. 휴대폰으로. 두 번째는 저는 통화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저는 영업을 했으니까 사람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정말 바쁠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고객님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인 고객님들한테 전화가 왔어. 이런 전화 많이 왔었어요. 제가 영업할 때도 제 보험료가 이번 달에 빠져나갔나요? 이런 전화를 고객님들이 먼저, 꼼꼼하신 분들 먼저 챙기려고 그러거든. 자기 돈 관리 때문에. 아,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끊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말 거는 바람에 제가 이거 까먹은 거, 잊어먹은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 선생님은 뭐야? 3일 동안 연락. 전화가 오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니지. 못하겠다, 그지? 신뢰가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있잖아. 그럼 전화가 오는 순간 저는 휴대폰에서 그 선생님의 고객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 세 글자. 그렇지. 맞다. 보험료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주기로 했었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관계자 핑계를 내겠죠. 그분은 이미 이제 그 위에 저랑 같이 사업을 하지 않아. 뭔가 이 금융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 뭐가 깨졌기 때문에? 사소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통화 목록을 항상 봐요. 저도 모르게 놓친 게 있어. 부재중. 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단 전화 줄게요 라고 끊었던 거. 그런 사소한 전화. 통화 목록 확인.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누구랑 통화 목록 놓친 거 없나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일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요새 뭐 카톡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문자 메시지 들어가서 오늘 내가 돈 얼마 썼는지도 확인하고요. 문자 메시지에 스팸이 대부분이지만 혹시 뭐라도 온 거 없나 문자 메시지 한번 확인합니다. 사소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제 카톡으로 들어가서 카톡에서도 혹시 내가 오늘 대화했던 거 놓친 게 없나, 읽고 씹은 건 없나 이런 거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을 7개 맞추고 잡니다. 5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5시 30분, 31분, 32분, 37분까지 맞춰놓고 잡니다. 요 1년의 과정이 저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지금 2분이면 끝나요. 2, 3분이면 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습관 들여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거의 거짓 놓치는 게 없더라고요. 저 여기서 제 입에서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다를 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케줄 관리를 오프라인 마감을 하시고 휴대폰으로 온라인 마감 이렇게 하고 잡니다. 물론 저는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출근을 하기 직전에
제 거울에는 이게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SNS상에서 봤던 글귀인데 너무 좋아서 제 거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 거울에 적혀 있어서 1번부터 12번까지 매일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이란 무대에 가장 멋지고 빛나는 주인공이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생각과 목표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글귀를 1번부터 12번까지 외치고 그리고 하루를 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까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항상 메모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제가 기록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사람 이름도 솔직히 잘 못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하면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을 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 만나는 동물이니까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메모해야 된다.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실시간 메모를 잘하자. 적기를 잘하자.